자, 안녕하세요. 홍상규 셰프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좀 특별해요. 보통 세미나는 앉아서 보는 세미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제가 항상 느낀 거고, 큰 데서 100명, 200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도 1시에 시작하면 다 준비해놓고 이제 반밖에 못 보여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가지고 직접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직접 크림도 써보고, 만져보고, 짜보고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좀 느낌이 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가면 이거 샘플 주셔도 잘 안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같이 직접 다 만져보고 생각까지 다 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치즈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미국에서 온 필라델피아,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것도 있고, 얘는 이제 호주에서 만든 크림치즈. 조금 더 물성이 단단해요. 단단하고, 맛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이 이걸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필라델피아를 기존 거랑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려면 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약간 물성 있는 크림 종류, 스프레드, 바로 사용하고 싶은 제품들에는 이제 독일산, 독일에서 만든 크림치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물성이 좀 있다 보니까 쓱 바르면 매끄럽게 발라져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마스카포네 치즈처럼 그런 느낌으로 생크림에다가 얘 넣고 설탕 넣고 같이 휘핑하시면 샹트크림에다 조금만 넣으셔도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딱딱하니까 어떻게든 풀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냉장 상태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넣어서 그냥 휘핑하시면 돼요. 저도 사용해보지만 이번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해서 이거 신청받고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다 크림 종류는 다 이걸로 바꿨어요. 너무 편리하고 맛이 조금 더 깨끗하고 신맛은 조금 적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신맛을 기존에 미국산하고 비슷하게 하고 싶으시면 레몬즙이나 이런 걸 살짝 넣어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베이글. 지난주에는 베이글을 2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1가지. 기본 반죽은 다 같아요. 같기 때문에 플레인에서 넘어가는 거고, 기본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각자가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빵집이 다 똑같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너는 전통이 하냐 그런 거를 말하기 떠나서 내가 먹었는데 야 이거 정말 맛있어 그러면 딱 맛있는 거고 그 집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린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유럽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우리나라 내 입맛에 맞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맞춰서 만든 건데, 모찌모찌 베이글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모찌모찌 유산균 베이글이에요. 이름 다 치면. 좀 더 쫀득한 거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맞추려고 여기 케이블리스로이라는 이 밀가루를 사용했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쳐보셔도 되고, 여기 조금 더 다른 밀가루보다 조금 더 탄력이 주는 그런 밀가루예요. 똑같이 단팥빵을 만들었으면 얘가 약간 탄력 있는 쫀득한 맛이 나고, 약간 고소한 맛도 더 좋고, 해분 함량도 약간 일반 코끼리나 이런 밀가루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아요. 조금 더 고소한 맛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크루아상에도 사용하는 곳이 많고,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것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고, 자, 요것 다 인터넷 다 들어가시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정보도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의 중점은 한국 사람이니까 밀가루를 소화 잘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식도염소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소화 잘 되는 걸 그래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면 너무 반죽이 부드러워져요. 잘못 얘기하면 늘어진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사우도우 빵에다 이런 거 넣으면 반죽이 다 이게 늘어져서 못 써요. 너무 과해서 유산균이. 그러니까 적당히 넣었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있는 편이라서
믹싱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요. 이런 걸 넣어주면. 똑같이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되고 자주 만지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또 뭐가 들어가요? 탕종이 들어가. 아까 그 탕종. 참 탕종은 저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만 얘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생각에 그냥 쫀득한 그런 맛,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노화를 굉장히 늦게 해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호화된 전분을 끓인 거를 넣어주면 노화가 다른 빵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전 2배 이상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3, 4일 동안 집에 놓고 베이글을 먹어도 그냥 먹어도 되는 그 정도가 되는데 어디서 사오면 그날부터 참 힘든 베이글들이 많아요. 우리는 한 번에 다 먹는 빵이 아니고 항상 두고 먹잖아요. 저도 3, 4일 동안 두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레시피를 조정을 한 거고요. 탕종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바질은 인터넷 들어가면 뭐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쉬를 넣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건조 드라이 된 거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네, 향이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모르니까 이것만 썼고, 프레쉬를 구하기 힘드니까 안 쓰는 이것 건조를 썼는데, 지금 냉동으로 나온 바질이 있으니까 직접 이를 수확해가지고 급냉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라서 바로 나온 제품이 있고요. 얘를 한번 스팀으로 열을 가해서 색깔이 변하지 않게 덜 변하게 만들어서 커팅해서 나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비닐로 된 거는 한번 열 처리를 한 거고, 은색으로 된 거는 열 처리 안 한 거,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바질 나올 때는 생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선드라이 토마토는 200g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물성이 많은 거는 섞기가 너무 힘들어요. 질어지면 힘들고. 그래서 양념이 안 된, 그러니까 마리네이드가 안 된 그런 제품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그걸 좀 잘라가지고 넣고요. 만약에 내가 선드라이 토마토 된 거를 사용하고 싶다, 그 마리네이드 된 거를, 그런 경우는 차라리 오븐에다가 말려서 수분을 농축시키는 게 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크림에서 여기도 선드라이 토마토가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이 많잖아요. 절여져 있으니까. 아깝기도 하면 얘를 오븐에다가 한 150도에 놓고 계속 저어가면서 얘를 수분에 날리면 되게 꼬들꼬들해지고 향이 농축이 돼요. 굉장히 맛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토마토 빵이라는 거는 크림치즈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만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이 너무 좀 어두워지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맛으로 따지면 그쪽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원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마다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베이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시피 한번 보시고, 자, 재료 한번 볼게요. 자, 밀가루는 만져보시면 약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혹시나 몰라서 더울까봐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자, 이스트, 이게 글루텐 프리 유산균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먹는, 얘를 한 숟갈씩 저는 항상 먹어요. 장을 좋게 해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제가 빵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얘는 한 번씩 섞어주시면 다른 재료 섞일 때 훨씬 더 이스트가 좀 더 안전하게 섞일 수 있고요. 양이 많을 때는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돼요. 자, 재료 순서 보시면 액상사오종하고 물, 그다음에 탕종. 탕종은 이게 만졌을 때 탱탱해야 돼요. 그리고 손에 묻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나 아니면 오래됐거나. 그리고 버터. 버터는 여기 엘로이 버터를 사용했고요. 얘는 좀 물기를 쫙 제거했어요. 베이글이 너무 질어지면 성형을 못하고 데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 자,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글은 굉장히 된 반죽이에요.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되고, 질게 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유산지 같은 거 깔기도 하죠. 네. 저희 거는 뭐 그 정도는 질지 않아서, 자,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얘를 맡아보면 막걸리 같은 향이 나요. 네, 딱 그냥. 자, 그리고 당종도. 그 다음에 버터. 아, 옆으로. 자, 넣겠습니다. 반죽이 양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이 기계치고는 된 반죽할 때 좀 빡빡한 최대치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 몇 분, 2단 몇 분 돼 있지만 요거는 1단으로만 오세요. 보셔야 되니까. 자, 이게 48일 1단이에요. 1단으로 해서 스타트하면 1단으로 해서 믹싱이 될까 안 될까 막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1단으로만 해도 충분히 수화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글루텐도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이게 만져보시면 굉장히 차가워요. 그죠? 물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4도 이 정도 될 거고, 밀가루도 조금 온도는 내려간 상태니까. 날씨가 오늘 이게 겨울 같은 게 좀 따뜻해가지고, 차가울수록 반죽은 더 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세게 치면 여기 흙이 부러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작은 거를 집에서 사용하신다면 정말 더 조심조심, 천천히. 그리고 오토리즈라고 아세요? 뭐냐, 오토리즈. 그러니까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놔두면 자연적으로 자가 분해해서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0분만 되면 그게 완성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1단으로 천천히 돌리지만 그 시간 안에 그런 현상이 또 이루어지긴 하는 거죠. 물론 버터나 다른 부재료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넣고 서서히 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는 게 보여요. 하다 보면 그냥 되니까 만지기는 편하겠죠. 나중에 토마토, 뭐 바질 이렇게 넣고 그러면, 바질은 지금 차가워야 되니까 냉장고에 냉동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돌릴 수가 없어요. 천천히 돌려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유산균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유산균이, 이게 이제 유산균이거든요. 이제 글루텐 분해 유산균인데, 여기 효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11가지의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9가지는 우리 프로바이오티스처럼 항상 드시는 거 있죠. 장이 면역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9가지가 있고, 거기 중에 2가지는 또 안에 들어가서 활성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셔야 돼.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2가지가 글루텐을 분해한 유산균이에요. 그게 우리 빵을 할 때, 빵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얘를 따로 드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홍보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확실히 저희 수강생분의 오픈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정말 최고 인기를 얻는, 그분이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홈베이킹 하시다가 가게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분인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베이글 같은 경우도 또 추가로 해서 얘를 넣고 하시다 보니까 이 집은 정말 소화 잘 되는 빵, 아이들이 먹어도 아토피에도 좀 도움이 되는 빵으로 그냥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재료 하나에 또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얘는 베이커리에서는 모든 빵에 얘를 15%씩 다 넣어요. 뭐 대전에 제일 유명한 데도 얘를 다 넣고, 제가 전에 직장에 했던 뭐 하이본드라는 곳에서도 얘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18시간 동안 숙성시켜 가지고 얘를 모든 빵에 15% 수분을 빼고 키로당 150g 다 넣는 그런 재료이기도 해요. 그만큼 빵을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면 반죽이 빨리 늘어지거나 빨리 끝나거나 질척거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평소에 하던 거에 넣게 되면 조금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물을 150 빼고 얘를 150 넣으면
여기가 좀 더 걸쭉하니까 반죽이 발라서 안 맞겠죠. 그런 경우는 물을 뭐 150이면 얘를 조금 더 넣거나 아니면 물을 3분의 1을 빼고 얘를 넣거나 비율이 얘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 물은 더 적게 빼셔야죠. 얘를 그렇죠. 얘가 150 들어가는데 물을 150 같이 빼면 반죽은 되겠죠. 150 빼시면 안 되고 한 100 정도만 빼시면 돼요. 그럼 두 개 거의 맞는 거죠.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반죽이 탄력이 생기면서. 그 빵은 만드시지만 어떤 재료에 의해서 반죽 완성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완전히 뭐 다른 현상도 많이 생기고 무조건 만들어 봐야겠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어요. 빵은 내가 자신 있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거 37년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래. 어려 보이는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글이에요. 네, 맞아요. 저 온도계 한 번만 주실래요? 온도계. 중간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온도를 확인하면서 한번 당겨보자고요. 온도는 뭐 한 3번 정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수가 거의 없어요. 온도가 높으면 얼음물 받치면 되겠죠. 이 정도면 우리 한 30% 그거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온도는 19.4도. 만약에 밀가루를 냉장고에 안 넣었으면 지금 한 22도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아직 반죽하려면 60% 정도가 남았는데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얼음물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런 거를 체크 안 하고 다른 거 일하다가 다 시간 된 때 끝났다고 해서 왔는데 온도가 높으면 그때는 참 늦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죽 쳐지는 동안에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뭐 반죽할 때 집에서도 찬물, 얼음물로 뭐 무슨 튀김 반죽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묽은 반죽으로 그냥 미지근 반죽, 미지근한 물로 하고 냉장고 넣는다고 해서 그 식감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식 하는 동안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컨디션을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잘 나오는 거죠, 빵은. 어떤 겨울에는 너무 낮으면 뭐 드라이기 같은 걸로 하든지 따뜻한 물을 대든지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이게 만졌는데 찬기가 없으면 벌써 25도 이상 넘어간 거기 때문에 27도까지는 괜찮거든요. 반죽이 조금 높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빵은 잘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찰기라든지 쫀득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족한 거죠.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빵 잘 나왔는데 근데 막상 먹어보면 너무 부드러워서 베이글스럽지 않다든지 빵이 너무 볼륨이 안 와서 내가 요만해야 되는데 이만하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실온에 있다가 발효를 시켜서 또 분할을 해서 실온에 놔뒀다가 또 계속 2차 발효까지 계속 실온에서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나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베이글스럽게 좀 더 쫀득하고 촉촉하게 만들고 싶으면 저희는 냉장에서 숙성을 좀 많이 좀 더 시키는 편이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오버나이트 뭐 하루 숙성을 시킨다든지 이스트 양을 줄여서 성형까지 다 한 다음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성형해서 도우 컨디션에 놓고 온도를 한 4도, 뭐 5도 이렇게 맞춘 다음에 12시간 넣어놓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꺼내가지고 약간의 온도만 실온 상승시키면 바로 데칠 수가 있는 거죠. 뉴욕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하시고 저희는 현장에 맞게끔 조금 맞춘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냉동하기도 굉장히 좋게 만든 거라서 1차 발효 작게 하신 분들은 1차 발효 40분 냉장고 하시고 꺼내서 분할해서 비닐에 넣어서 얼리시면 기본 일주일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고 또 가게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반죽 치면 되니까
자, 오늘은 베이글 뭐 몇 가지, 내일은 뭐 단과자빵, 모레는 무슨 빵. 이렇게 했을 때는 반죽이 20가지가 돼도 하루에 한 3가지, 4가지만 치면 힘들지 않게 많은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단지 그 기본 조건이라는 걸 열심히 잘 해서 빵이 전혀 문제 없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건 좀 공부를 더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기본 베이글이기 때문에 끝나고 검정깨랑 뭐 호두 섞으면 그 2가지 맛이 나는 거고, 새삼이 뭐 호두 베이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뭐 호두 넣고 그 시나몬 마지막에 섞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애플 시나몬 베이글 그렇게 해서 만들고, 바질 베이글, 그리고 뭐든지 다 크랜베리 넣으면 크랜베리 베이글,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현장 같으면 얘는 10배 정도를 치죠. 10배 쳐서 큰 스파일러 믹서, 작은 거지만 큰 거에다가 쳐가지고 10덩이로 나눠서 충전물 마셔서 섞어주시면 10개가 되는 거고, 그걸 냉동 보관만 잘 한다면 나는 매일 10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만 반죽 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이 없어서 이제 다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술을 좀만 더 익힌다면 혼자서도 고객들한테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해외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또 부부가 빵을 만들어 파는데 힘들잖아요. 그분들 하루에 1가지만 쳐요. 빵 종류는 이만큼 되거든요.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왔나 볼까요? 아까보다 좀 매끄러운 것 같아요. 믹싱을 천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됐네. 이거 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80%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22.8도. 온도는 너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빨리빨리 얼음 가져와, 막 발사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음을 넣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밀가루를 좀 더 차갑게 해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밖에 있던 밀가루를 갖다가 막 퍼가지고 얼음 덩어리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믹서기에도 문제도 많이 가고, 그 드라이스 같은 경우는 얼음으로 직접 이렇게 치게 되면 좋지 않거든요. 얘가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이스트를 잘 풀리게 한 다음에 빵에 섞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오히려 좋은 반죽이 안 돼요. 조금만 더 이제 올려서, 이거야. 자, 여기에 돌리는 거랑 스파일러 믹서에다 돌리는 거랑은 다르죠. 스파일러 믹서는 막 감아주다 보니까 1단으로 해도 훨씬 더 탄력이 좋아요. 볼륨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스파일러 믹서를 권유하죠. 이런 것도 조그맣지만 가정용이니까 얼마든지 이 정도 문제는 칠 수 있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매끄러운 게 눈에 보인다.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기에도 매끄러운 부분이 보이죠? 지금 윗면에. 그럼 거의 다 됐다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 결과 온도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6도를 이야기했는데 24도가 나왔으면 실온에서 40분 놔두고요, 26도가 나왔으면 냉장고에서 40분 놔두고, 22도 나왔으면 밖에서 50분 이게 더 길게 놔둬야겠죠. 그래서 온도는 그냥 필수예요. 대부분 온도 안 재고 그냥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거는 기술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몇십 년 됐어도 반드시 결과 온도를 체크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지, 이 반죽온도 오늘 낮으니까 1차 발효를 조금 더 하고 2차 발효를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그냥 놨을 때랑은 전혀 결과물이 달라요. 항상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니까 누가 발효가 이만큼 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나면 온도 적어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늘려보세요. 끝났기 때문에 자, 한번 늘려서 끝난지 보고. 됐죠? 네, 그러니까 1단으로 했는데도 믹싱은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흔들면 잘 늘어나요. 이렇게 흔들면서. 잘 못 늘리면 안 됐네, 더 쳐야겠네, 그럼 오버믹싱 되죠? 네. 자, 잠깐만. 26.3도 나왔는데 반은 플레이는 아까고요. 오, 얘네가 힘이 장난 아닌데. 자, 요 밑에 거만 꺼낼게요. (1273) 에이. 1426. 자, 이거 땅땅땅 쳐서 한번 매끄럽게 해보실래요? 동그랗게 해서, 예, 둥글게 해주시고, 온도 체크 해주시고, 자, 여기에는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돼요. 섞어야 되는데, 이걸 기계로 살짝 섞다가 다시 빼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온도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이쪽에서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온도계 한 번만 꽂아서, 아까 26도가 26.3도 나왔으니까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토마토. 자, 한번 볼까요? 아, 그러면 좋네요. 그죠? 우리가 26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저 밑에 그 냉판, 타공판 하나만 주시고요. 자, 된만 육들은 마르고 또 냉장 들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편하고요. 자, 냉동하고 싶은데 그냥 분할하기도 너무 번거로워 그러면 얘를 비닐에 넣고 얇게 눌러서 그냥 얼려버려요. 열덩이를 얼려버려. 그리고 하나씩 꺼내서 전날 냉장고로 빼놨다가 자연 해동한 다음에 겉에서 분할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게 괜찮아요. 1차 발효 안 하고 이 상태로 냉동인가요? 네. 벌크 상태로 냉동. 그러니까 냉동하는 방법이 벌크로 얼리는 방법이 있고 분할해서 얼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프레첼 같은 경우는 성형까지 해서 다 냉동도 하잖아요. 제일 편리한 거는 쳐서 바로 냉동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뭐 30% 발효한 다음에 냉동 넣어서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30%가 얼마큼인지 모르잖아. 저도 매일 할 때마다 다르니까. 근데 발효할 때는 훨씬 편하죠. 꺼냈을 때는 뭐 온도가 몇 도일 때 제가 성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되는 거니까. 저 이거 동그란 거 스크래프 하나만 주실래요? 동그란 거 있거든요. 네, 반달 모양. 네, 네. 보시면 이게 반죽이 되니까 안에까지 잘 안 섞여요. 그럴 때는 좀 반죽을 뚝뚝 충전을 잘 안 섞이면 맛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바질 같은 경우도 섞은 다음에 벌크로 해서 냉동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벌크로 해서 나중에 섞는 게 나아요? 바지를 다 해서 넣는 게 나아요. 얘도. 예, 왜냐면 수분을 제거한 거고 그리고 한번 썬드라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생 것들은 조금 위험하죠. 제가 지금 양파 같은 경우도 하면 양파를 볶아서 수분 뺀 다음에 넣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생양파를 넣으면 얼었다 하면서 물이 나오죠. 질어지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저 반죽을 플레인을 갖다가 얼려서 아침에 꺼내서 해동되면 쫙쫙 늘려서 넣고 손으로 접고 접어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발효가 안 된 반죽이니까.
어느 곳은 이제 처음부터 물량 이렇게 안 하고 오직 이 반죽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토마토, 썬드라이트 토마토 그 자체를 그냥 반죽에 넣어요. 그 대신 물량을 빼고 아예 반죽이 토마토 반죽이 되는 거죠. 거기가 아까 마리네이드 된 거에서도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전부 다. 물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넣으면 네. 되는 거죠. 네. 수분을 줄이고. 그쵸.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도 들어가고 뭐 오일도 들어가는 거죠. 맛이 굉장히 더 풍부하겠죠. 되게 조절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아무래도 얘보다는 조금 더 질겠죠? 네. 자, 한 번만 벌려주실래요? 자, 저희는 냉장고에서 발효를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납작하게 누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까 동그란 상태에서 조금 발효가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원하니까 이 상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냉장고에서 4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준비 끝나고 다음 거를 하기 위해서 약간 준비 시간을 가질게요. 한 5분만 준비하시고 자 이제 베이글 이제 분할할 차례인데 제 베이글이 지금 어디 있어요? 냉장고 있죠? 네, 냉장고에서 40분 됐어요. 40분 동안 냉장고지만 그래도 기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은 커 있을 거예요. 아주 조금. 이제 많이 크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만 크면 돼요. 네, 그래야지 더 질감이 베이글스럽게 쫀득쫀득한 조직이 나오거든요. 네, 발효를 많이 시키면 그 빵처럼 이렇게 크게 돼요. 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색깔 때문에 제가 하얀 거 먼저 만져보시면 약간만 가벼워진 느낌이 만지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거 만져보면 이게 아주 조금 보이세요? 발효된 거? 아까 스펀지에 비하면 정말 애기 발효밖에 안 돼요. 이건 플레인을 제가 한번 원래 한 가지지만 이제 반죽을 쳤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플레인도 하고 토마토 두 가지 다 해보는 걸로. 자, 130g씩 할 거고요. 자, 한번 둥글게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시나? 자, 둥글기는 되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덧가루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말아서 자, 마지막에 길쭉해야 되니까 가운데 부분만 아래로 넣어줘 이렇게 왔다 갔다만 가운데 부분만. 자, 그러면 모양이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습관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오빵 할 때처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만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빼서 가운데만 여기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배만 눌러주시면 일자가 되죠. 이렇게 합니다. 자, 옆으로 잠깐 치워주시고 자, 안 해보신 분 되게 쫀득쫀득하죠? 느낌도 되게 좋고 차갑게 반죽을 발효해 놓으면 뭔가 느낌이 되게 착착 달라붙는 느낌, 반죽 자체가. 다들 잘하시네. 자, 똑같이 토마토도 분할해도 되는데 얘는 조금 질어요. 조금 지니까 좀 더 잘 되겠지만 잘 붙었을 수 있어. 자, 이런 경우 많이 질어서 성형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세몰리나를 좀 묻혀서 팬닝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잘 되세요?
그래도 위에는 매끄럽게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마지막 이렇게 붙어요. 자, 이를 힘을 주지 말고 이 스냅을 접으세요.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매끄럽게 힘 빼고 하시면 손에 하나도 안 붙어요. 뭐든지 힘으로 하시면 손에 붙게 돼 있어요. 그 정도면 되고, 저희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볼을 안쪽부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냉동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상태로 냉동할 수가 있어요. 만진 소리 질러져요? 무슨 맛소리 이쪽 좀 주실래요? 자, 제가 만져볼까요? 매끄럽죠? 왜 그럴까? 같은 손인데. 잘하시는데, 이제. 참, 기술이네요, 그죠? 만질수록 질러지는, 손에서 물이 나오시나? 자, 이렇게 밀착해서 냉동하시면, 뭐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손이 편하게요. 그래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더 숙성을 시킬 거예요. 난 바빠, 주문 들어왔어. 그러면 밖에서 10분, 15분만 있다가 바로 성경하시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숙성된 그런 질감, 쫀득한 맛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발효를 좀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르지 않게. 자,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1시간 동안 벤치 타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벤치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 베이글에 들어가는 크림이에요. 크림치즈 크림. 자, 크림치즈. 자, 설탕은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는데 약간은 좀 달콤한 쪽으로 저는 만들었고요. 어디 가게 가면 설탕은 사용 안 하고 여기다가 뭐 1대1 시럽을 조금 넣는다든지 아니면 탄산수를 넣어서 풀어서 단맛이 없게 만든다든지. 단맛이 없으니까 두 재료를 넣으면 아예 단맛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꿀을 넣거나 아니면 올리고당 넣거나 아니면 괜찮으면 설탕을 좀 넣거나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썬드라이 토마토를 국물을 뺀 거기 때문에 약간 건조한 타입이고 오븐에 구워서 아까 졸인다고 했죠. 오븐에 구우면 거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약간의 까만 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토마토 우리 요리할 때 먹듯이 좀 특별한 또 향을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호주산 크림치즈라서 약간 되직하고 양을 많이 하실 때는 비터로 사용하시면 돼요. 비터로 쓰거나 어떤 데는 뭐 스파일러 믹서에다 반죽 치는 스파일러 믹서에 많이 넣고 한번 15개 넣고 돌리면서 나머지를 섞기도 하고. 자, 우선 덩어리가 없으면 설탕 넣고 단맛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한 3분의 1만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간은 맞아요. 근데 베이글 자체가 단맛 나는 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단맛이 나게 한 거고. 독일 크림치즈 쓰면 그냥 휙휙휙 저으면 돼요. 하지만 나중에 상태가 물처럼 돼요, 물. 발라서 그러니까 딥소스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팔 때 그냥 찍어 드세요 그런 경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기가 편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샌드를 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샌드위치 하시는데 이 자체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빵에다가 샌드위치 하실 때 이 스프레드를 바르고 위에 바르고
그냥 야채, 토마토, 기본적인 재료 햄치즈만 올려도 맛이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면 이것만 먹어도 맛있으니까 어느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이에요. 제가 대파로도 많이 하지만 바지라면 딱 떠오르는 거 우리 카프레제 있죠. 이걸 카프레제 느낌 나게 하셔가지고 샌드위치 하시면 돼요. 모짜렐라 치즈 넣고 토마토 넣고 그리고 바질 페스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게 저는 제일 좋죠. 저 요리할 때는 뭐 최대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여기 이런 데까지 다 만들기는 힘드니까 비쌀 때는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쓰는데 일반적인 코스트코나 이런 데 파는 제품 있죠. 통에 든 거. 네, 그거하고 아니면 타회에서 나온 좀 되직한 그 페스토가 있어요. 네, 그 페스토랑 반반 섞고 거기에서 바질을 조금 더 넣어주면 더 좋고 아니면 치즈랑 그 코스트코 이런 파는 거는 다 해바라기식이나 이런 오일을 넣지 올리브 오일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 좀 넣고 치즈 넣고 좀만 더 갈아주시면 그래도 먹기에 충분히 괜찮은 크림이 완성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샌드위치 소스로 사용하시면 카프레제 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같이 먹겠다 싶으면 자, 오늘 레시피처럼 토마토를 넣어서 구운 토마토 넣으면 약간 색깔이 조금 어두워져요. 자, 이거를 바질 스콘에다가 탁 올려서 곁들여서 드시면 너무 잘 어울리겠죠. 됐습니다. 이거 섞다 보니까 뭐 다 설탕도 녹고 다 녹았어요. 이 정도 되기면 되겠습니다. 판매하실 때 얘를 통에다 담아서 얘를 따로 팔고 빵은 따로 팔고 따로따로. 왜냐면 이 베이글 자체에 이제 빵만 가지고 샌드위치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굳이 샌드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도 안 나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베이글 크림은 완성이 됐습니다. 베이글을 만져보시면 되게 차가워요. 냉장고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발효가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적당한 발효가 되는데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 해볼게요. 이쁜 걸로 해서 일본 쪽에서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 나라도 홈베이킹은 다 그 모양으로 하실 거예요. 자, 가운데를 누르고 자, 위로 아래로 하다 보면 이쪽이 얇아요. 항상 이쪽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이렇게 이음새를 하고 가운데 막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다시 꼬집기 하신 다음에 자, 이쪽은 열어놓을 거예요. 이쪽은 닫아놓고 두께를 가해는 만지지 마시고 가운데만 살짝만 가운데만 눌러주면 두께가 똑같아지죠. 자, 길게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이음새가 반드시 정 가운데 그리고 얘를 벌려서 조금 벌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만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지 마시고 이 끝에부터 꼬매고 자, 이렇게 하면 두께도 똑같고 모양도 이쁘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거는 아까 자꾸 이렇게 생겼죠. 그럴 때 가운데를 살짝 넣어요. 날씬하게. 그리고 가운데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똑같죠. 네, 하나 별거 아닌데 넣어주면 훨씬 더 편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 거는 좀 결을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결을 똑같이 해서 자, 가운데만 하고
자, 이쪽은 열어준다고 했죠? 여기서 그냥 내 앞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려요. 주름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벌려서 넣고 당겨줘요. 여기가 이음새가 밑으로 가면 엣지. 약간 이쁘게 나오죠? 얘를 잘못 들면 너무 길게 나와요. 그럼 나왔을 때 안 예뻐. 자, 이렇게 하는 두 번째가 있고, 자, 이번 거는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자, 이 상태에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으로 손을 한번 돌리고, 얘를 잡고, 앞쪽으로 돌려서, 여기를 겹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 영상에서? 꽉 짜서, 이 모양.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쁜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제일 빵빵하고 이쁜 거는 얘가 제일 이렇게 말았기 때문에 가장 탄력이 좋고, 이건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더 나는 뭐 이런 매력이 있어.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얘는 난 자연스러워.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뉴욕이나 이런 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반죽을 쳐서 여기다 이렇게 놓죠. 이만큼 놓고 바로 식힌 다음에 얘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연습할 때 이걸 연습하는데, 막 이렇게 길게 늘잖아요. 여기서부터 얘를 밀어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툭 끊어서 이렇게 해서 놓고, 툭 끊어서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구람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는 거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잘하면 달인이 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뭐 사람들이 구람수를 재보고 먹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내가 뭐 제조업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야 되는 이런 거죠. 반드시 가운데만 롤링,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못 들어와요. 아니,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붙기 전에 이렇게 밀어주시면 똑같죠? 자, 돌려서 하고 똑같이 말아서, 이게 잘 안 되시면 꼬집기 하시고, 자, 가위는 만지지 마시고, 가위는 조금 두꺼운 게 차라리 나요. 자, 손 두 개가 들어갈 정도만 하시고, 아니면 크림 넣을 때 구멍이 크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충분히 벌리세요. 쑥 넣어요. 넣고 여기를 확실하게 꼬집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물에 데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다 풀어져 버려요. 자, 두 번째 거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위로, 자, 똑같이 밀어서 가볍게만 눌러주시고, 가운데만 한다고 써요. 가운데 하시고, 자, 여기는 벌려져 있고, 한 번, 두 번 하시고 놓지 말고 여기다가 바로 가져와서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꼬집기를 확실하게.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뭔가 하나가 더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가스 빼고 그냥 가운데만, 토마토도 하셔도 돼요. 하고 위로 밀어서 잡고, 여기는 잡고,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잡고 얘를 그대로 돌려서 손을 안으로 넣는 거예요. 넣어서 이렇게, 자, 양쪽으로. 자, 밀가루가 있으면 안 붙겠죠. 밀가루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모양. 이렇게 세 가지 버전. 자,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말아서 이렇게 하는데 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 것들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질어서 나중에 그 물에 데칠 때 붙을 것 같으면 세몰리나 이렇게 원래는 다 뿌린 다음에 놔요. 그래서 2차 저온 발효를 하는데, 저 같은 건 다 뿌려서 얘를 뭐 계속 쓸 게 아니라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묻혀서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반죽들은 밀기보다는 예,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는 베이글은 2차 발효를 바로 실어 넣지 않고 그냥 실온
마르지 않게만 실온에서 40분 발효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트를 줄여가지고 이스트를 지금의 한 3분의 1만 넣고 지금처럼 성형해가지고 이거를 냉장고 5도씨 정도 냉장고에서 12시간 넣어놨다가 아침에 나와서 바로 좀 이따가 데치시면 이게 보통 뉴욕 베이글처럼 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쫙 찍으셔도 예쁘겠다. 만져보면 들기도 편하고 약간의 공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만약 오븐에 굽게 되면, 굽고 싶으면 지금보다 한 3, 40분 더 발효시킨 다음에 구우시면 정말 이만한 베이글이 만들어져요. 저희는 데칠 거니까 보시면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타이머로 30초씩 넣을 때는 내가 편하게 넣을 때는 뒤집어 넣어요. 2개, 4개, 6개. 스타트. 자, 30초 동안 익을 때인데 얘가 꽉 찰 거예요. 그것만 봐도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서 익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정도를 물에서 데치고 나머지는 오븐에서 오븐 스프링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오븐에서 빵빵해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뭐 2, 3분 계속 저어서 다 익어버리면 오븐에서의 팽창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식감도 줄어드는 건데 내가 더 삶은 걸 데쳐서 좋으면 더 데치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오븐에서 볼륨이 있어서 내상이 조금 더 빵처럼도 되고 쫀득하기도 하고 이런 식감을 만드는 거니까 성형을 다 이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양이 많으면 큰 걸로 한 번에 탁 건지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 보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소대에다가 한 번에 다 넣고 하잖아요. 2차 저온하신 경우는 이렇게 세모닐라 붙였기 때문에 아침에 돼도 붙지는 않아요. 그냥 그 판에다가 해서 그냥 쏟아 넣으시면 돼요. 크기가 벌써 그냥 크죠? 종이를 뭐 밑에 안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반죽만 잘 하시면. 깨를 붙이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깨를 바로 붙여도 되고, 혼자 하다 보니까 깨를 붙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안 묻잖아요. 그럴 때는 찬물에다가 담갔다가 빼서 묻히시면 돼요. 자, 한번 넣어보실래요, 한번? 자, 5개 넣어주세요. 5개. 2개, 한 번에 2개씩 같이 손 조심하시고 뒤집어서. 꺼낼 때 훨씬 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넣으면 한 번 더 뒤집어서 빼셔야 돼. 뺄 때 30초 스타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또 일이 되니까 넣을 때는 뒤집어서 넣고 꺼낼 때는 그냥 꺼내고, 뭐 깨라든지 아니면 시리얼이라든지 뭐 아마씨,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멀티그레인 같은 거 같이 막 묻히거든요. 샌드위치 하실 때도 손님들이 고르는 거죠. 빵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는 바지 샌드위치 하는데 빵을 고르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가서 드신 분들은 빵을 뭘로 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게 좀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 그렇게 요즘에는 다 습관화되어 있어서 오늘은 바질빵, 오늘은 토마토빵, 내일은 세사미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빵을 만들어 드시면 똑같은 속인데도 맛이 다른 거죠. 자, 구울 때는 저희는 데크 오븐에다가 구울 거고요. 자, 플레인이니까 그냥 굽고 구울 때, 자, 이쪽 넣어보실래요? 6개 넣을게요. 뒤집어서. 아까 질었는데 잘 떨어지죠?
네, 밑에 묻혔으니까 세모닐라를 좀 센 불에 빨리 꺼내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질겨, 껍질이.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거는 우리 팥빵처럼 3분의 2 정도 색깔 나고 밑에는 그냥 그렇게 색깔 많이 안 난 상태. 그 정도가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갖다 놨나? 요 파마산 치즈. 네, 얘를 뿌려줄 거예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파마산 치즈. 그리고 슈레드예요. 약간 씹는 식감이 있는. 자, 이쪽도 한번 가볼까요? 자, 치즈는 파마산 치즈. 아까는 그라나 파다로 넣었죠. 얘를 넣고 갈아도 상관없긴 한데 입자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슈레드 타입이라서 뭐 바질 페스토 넣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다 데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여기 하시라고. 치즈를 많이 넣으면 맛있겠죠? 네. 더 드셔도 돼요. 이 자체만 먹어도 빵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타이머 주시고 네 거꾸로 가는 걸로. 이쪽 팀은 직접 해보실 거예요? 간격을 조금 12개라서 약간 뭐 붙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저쪽으로 주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더 이상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고마워요. 데치니까 훨씬 더 맛있어 보이네요. 모양이 다들 진짜 뭐 판매하는 것처럼 다 잘하신 것 같아. 모양이 못생겨도 이게 자연스러운 모양일 수 있거든요. 나는 이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하면 되니까. 요즘에는 그런 시대라서. 자, 준비하시고 가서 물 한번 떨어주시고 놔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연결부가 조금 애매했었나 봐요. 뭐 어떤 분들은 다 굽고 난 다음에 나오면 그 콜비잭 치즈 또 올려서 살짝 오븐에 넣었다가만 빼면 싹 녹잖아요. 그대로 판매하시면 그것도 괜찮고. 자꾸 자극적으로 가긴 하는데, 네, 얘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빨갛고 맵진 않아요, 많이. 얘가 더 매워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구웠을 때 한번 보시면 어떤 게 더 좋을지 티가 날 거예요. 여기다 여기까지 뿌리면 죽는 거죠. 저희는 매운 걸 못 먹는데, 요즘 젊은이나 사람들 너무 잘 좋아하시는 것 같아. 따라갈 수가 없어. 그쪽에 요거 좀 뿌렸는데 원하시면 매운 거 좋아하시면 한 판 정도만 뿌려볼게요. 아니면 파프리카 파우더도 괜찮고. 자, 오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베이글이 다 구워져서 플레인 베이글 한번 빼볼게요. 보세요. 자, 색깔은 저는 이 정도 해서 살짝 옆에가 좀 부드럽게 굽는 거고요. 옆에까지 다 구워지는 것보다는 살짝 저게 훨씬 더 촉촉하고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빵이란 건 구워지면 이 자체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를 달았을 때 저희가 뭐 150g이면 좋겠는데 얘를 더 오래 구워서 120g이 돼버리면 30g이라는 수분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만큼 촉촉한 게 덜하다는 뜻이거든요. 바게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얼마큼 구워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오븐 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깜빡하고 한 2, 3분 더 구워버리면
아래까지 색깔이 다 나겠죠. 그만큼 수분은 도망간 거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뻣뻣해지는 거죠, 빨리. 나오는 거 있나? 자, 그 백을 잘 구워졌습니다. 바질 토마토가 다 구워졌어요. 모양을 보시면 색깔은 적당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옆에도 약간 부드러운 상태고, 여러분이 만들었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왔죠. 좋으신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까 고추, 크러쉬드 레드페퍼만 뿌린 거, 요거는 파프리카 파우더 뿌린 거. 뭐 드셔보시고 이제 약간 자극적인 거가 좋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샌드는 간단해서 요즘 워낙 크림을 많이 넣는 게 뭐 유행이긴 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의 베이글이 맛있어서 그렇게 많이 넣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얘가 조금만 한 70g 그 정도만 발라줘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근데 뭐 이만큼 바르는 데 많잖아요. 마리토조처럼 그게 잘 나가는 것도 저는 신기하긴 하고, 왜냐면 나 같으면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만드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구멍이 안에가 크면 크림 바를 때 되게 불편해요. 자, 이런 경우는 넣으면 밑으로 새겠죠. 이런 경우는 위에는 있지만 딱 막혔으니까 이쁘게 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넣고 닫으면 이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어요. 구멍을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70g 정도 돼요. 샌드위치 말씀드렸지만, 샌드위치 할 때는 얘보다 더 작게, 한 50g이면 충분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크림은. 얘가 너무 많으면 다른 속재료랑 너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50g 선에서 바르시기를. 가서 한번 그대로 드셔보시면, 워낙 많은 다른 데서 많이 드셔봤잖아요, 베이글을. 자, 요거 할 때 우리가 치즈를 만약에 독일산 썼으면 밑으로 구멍으로 다 흐르겠죠. 그래서 거기 맞는 치즈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져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죠? 눌러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식감이 다음날도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합으로 보시면 약간 상상보다 더 맛있는 맛일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빵들은 다 여기 두 가지의 치즈를 사용해서 만든 거고, 안에도 크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빵에 따라서 어떤 치즈를 사용할지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못되면 너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크림 같은 경우도 조금 질다 싶으면 이거보다는 이쪽 호주산 크림치즈를 사용해서 좀 보형성이 좋게 얘 같은 경우는 질어서 약간 이게 모여들 수도 있어요. 모양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얘를 먹었을 때 이 빵의 질감하고 이 속이 안 맞으면 뭔가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요, 그 만족도가. 크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빵의 질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딱딱한 빵에는 좀 묵직한 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노우 같은 경우는 안에 말씀드렸지만 생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크림 같은 경우는 너무 찐득찐득하면 안 좋으니까 소프트를 안 넣고 이 치즈 맛을 그냥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려주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빵을 만들어 봤는데, 요거 플레인까지 하면 총 6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세미나 했던 제품들도 다 괜찮지만 자, 오늘 것들은 그냥 가서 바로 판매하면 되는 그런 제품들이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할 때도 그냥 이대로 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숨긴 것도 없어요. 숨기면 나중에 또 다 들통나잖아요. 책이든 뭐든 저는 뭐 레시피를 바꾸거나 웬만하면 거의 안 하는 타입이고 오늘 제품도 있는 그대로 해드렸으니까 가셔가지고 반드시 꼭 바로 해보시고 치즈가 없어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샘플이 필요해요. 그래서 샘플을 받아보시고 그걸로 만들어 보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이러면 저도 좀 보람도 느끼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를 제가 고집을 한 것도 제가 끝났지만 6시간 동안 했지만 5시간 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같이 하니까 그냥 서서 혼자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과 같이 막 부딪히면서 만드는 거랑은 전혀 느낌의 정도가 달라서 앞으로 제가 한다면 이런 세미나는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관계자분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